넷플릭스 신작 글리치가 도착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노덕 감독님의 신작인데요. 감독님은 연애의 온도, 특종, 양첸 살인기 등등 대중들에게 꽤 사랑을 받았던 영화를 연출하신 이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꽤나 재능 있는 감독님이신 것이죠. TMI지만 감독님께서 과거에 장준환 감독님의 지구를 지켜라의 스크립터를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왠지 지구를 지켜라와 글리치가 유사한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지구를 지켜라 뿐만이 아니라 글리치를 보면 떠오르는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 우주선을 보기 위해 하늘 위를 쳐다보는 장면들에서는 조던 필의 근작 노비 떠오르기도 했고요. 영화의 끝자락 하늘 및 들림교회의 추도식 장면에서 지호가 드레스를 입고 묶여있는 모습은 아리 에스터의 미드소마의 마지막 데니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글리치를 보면서 제가 가장 떠올렸던 작품은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였는데요. 외계 생명체의 인간 납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웃사이더들이라는 내용도 그럴 것이고요. 여러 인물들이 집단의 형태로 모여 각각 사건을 파헤쳐 들어가면서 결국은 하나의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구성 또한 기묘한 이야기와 유사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에게 글리치는 꽤 신선한 작품으로 느껴졌습니다. 외계인, 사이비 종교라는 거대한 두 소재를 하나로 묶어내는 각본도 흥미로웠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세계를 확장시켜 놓으면 결말 부분에 잘 매듭짓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글리치는 나름 모나지 않게 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에게 글리치가 인상 깊었던 이유는 납치, 감금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보는 이들에게 불편함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것은 이 시리즈가 끝까지 코미디적인 색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워맨스라는 드라마의 성격도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리치는 지효와 보라가 사랑을 나누는 영화다. 영화에서는 그것을 상황적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효의 남친이었던 시국이 사라진 직후 지효 곁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보라입니다. 그러니까 지효의 빈자리를 보라가 채우고 있는 양태인 것이죠. 또한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후에 주여인은 지인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는데요. 이때 지효는 드레스를 입고 있고요. 그 옆에는 보라가 서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웨딩 마치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영화의 마지막에 지효는 보라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본다면 둘 사이에는 비유적으로 연애, 결혼, 동거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말인즉슨 저는 글리치를 감싸는 이런 워맨스적인 성격이 영화의 소재를 조금 덜 심각하게 변모시키고 분위기를 귀염뽀짝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두 가지 태도, 담배와 기계장치의 의미, 글리치 제목 분석, 사과, 아비게일, 철갑상어의 상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까지 글리치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아무것도 믿지 마, 홍지호. 전자기기 오류가 발생된 지역에서 사람들이 실종. 글리치가 다루는 명제 중 하나는 믿음일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외계인에 대한 믿음, 종교에 대한 믿음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 저에게 이 드라마는 믿음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두 태도는 대립을 하고 있고요. 영화는 그중 한 가지 태도를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영화 속에서 대척점에 있는 믿음을 향한 두 논리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어떻게 근거가 없는 일을 믿을 수가 있느냐는 입장,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세상 일이 모두 근거가 있어서 발생했느냐, 믿음이란 근거 없이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입장. 언급드렸듯 저에게 글리치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작품처럼 보이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저의 설명이 믿음이라는 거대한 단어 때문에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실 텐데요. 제 논지를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영화에서 김병조 형사가 시국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한 뒤에 그것을 지효에게 전달하면서 시국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근거로 활용하죠. 이에 대해 보라는 페이퍼 한 장은 조작이 쉽다면서 관료주의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글리치의 전체를 아울러서 생각해 보았을 때 저에게 보라의 이 대사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고 행동해야 될 것은 내가 보고 느낀 것, 내가 체험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을 굳이 타인의 의견으로 인해 지배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이죠.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근거가 있든 말든 내가 믿는 것을 믿어라. 남친이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믿고 행동해라 라는 것입니다. 지호는 오랜 기간 동안 어린 시절 겪었던 기억 상실이 보라가 자신에게 본드를 흡입하게 하고 술을 먹였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고 그녀는 외계인과 실제 접촉을 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보라가 문제다라는 것은 경찰들과 어른들에 의해 심어진 기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경찰들이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수사를 하는 장면이 있기도 하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본다면 당연히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했다는 사실과 비행 청소년 친구에 의해 본드를 했다는 사실 중 후자가 더욱 그럴듯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효는 외계인과 접촉했다는 기억과 경험을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자신이 망가졌다는 사회적 통념들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언급드린 글리치가 그리는 믿음에 대한 두 태도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리치는 내 눈에만 보이는 외계인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입장과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고 내가 그들을 설득할 근거도 없으니 내가 미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대립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 중심의 삶과 남들에 의한 삶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영화는 전자의 방점을 찍고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글리치의 주제를 조금 확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본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만의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밀고 나가라. 주변에서 외계인을 주는 오덕이라고 수군거리든 말든 나의 개성을 쟁취하라 라고 말이죠. 저에게 드라마의 이러한 태도는 담배라는 소재로도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리치는 지효가 전자담배에서 연초로 갈아타는 영화다. 글리치 현상으로 인해 지효의 전자담배가 고장나게 되자 그녀는 연초를 피우게 되는데요. 조금 무리한 일반화이긴 하지만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덜 해롭게 조작된 담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소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에게 전자담배는 조작된 믿음, 연초는 진짜 믿음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지효는 점점 사건에 빠져들게 되고 자신의 잃어버렸던 기억을 찾게 되면서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외계인은 정말로 존재한다 라는 말하자면 내 자신을 믿는 태도로 의식이 변해가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흐름이 전자담배에서 연초로의 이동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실 글리치에서는 담배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계장치들이 다소 부정적인 소재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 수장인 좁이 지효에게 VR을 이용한 최면을 거니까 최면이 걸리지 않더니 지효가 마형이라고 부르는 친한 정신과 의사 마형우가 전통적인 방법의 최면을 거니까 최면에 걸리죠. 이뿐만 아니라 아빠가 에어프라이어를 사준다고 했을 때도 지효는 극구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에게는 글리치라는 제목도 흥미로워 보이는데요. 영화에서는 글리치에 대해 외계 생명체가 나타나는 곳에서 발생하는 전자기기 시스템의 오류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실제로 극중 기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전자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앞서 언급드렸듯 글리치는 지효가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작품일 텐데요. 그렇다면 글리치 현상은 외계인이 있다는 근거일 테니 이 영화가 선택한 태도와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조작된 믿음을 상징하는 전자기기가 작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측면에서도 글리치라는 제목은 이미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글리치의 세계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을 제기하고 밀고 나가는 데 있어 굳이 근거를 찾아 사회적 용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즉 저에게 글리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일갈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꾸준히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응원 같은 용어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외계인이 내 남자친구를 납치했다. 글리치에는 담배 말고도 흥미로운 소재들이 꽤 있는데요. 챕터 2에서는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쭉 나열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 시리즈에는 조부의 부인인 백윤선이 사과를 먹는 장면이 2번 등장합니다. 저에게 이것은 성경의 선악과에서 따온 모티프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영화에서는 하늘빛 들림 교회의 교리가 기독교에서 나온 분파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백윤선은 굳이 말하면 창세기의 하와에서 빌려온 인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김영기가 교회에서 아비게일이라고 불리는 것도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아비게일은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의 실체를 간파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아비게일이라는 비유가 꽤 적절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글리치가 알렉스 가랜드의 근작 웬처럼 특정 종교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고요. 저에게는 단지 성경을 레퍼런스로만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은 철갑상어. 영화의 끝자락 지효는 최면 중에 자신이 발작을 일으켰을 때 목격했던 것이 철갑상어라는 오리무중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에서 철갑상어는 지효의 아빠가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을 때 늘 TV에서 나오던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사람들이 그물에 걸린 철갑상어를 구출하고 풀어주면서 철갑상어에게 발신기를 부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래 너 맘대로 한번 자유롭게 살아봐라 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추적한다는 이야기였죠. 저에게 이것은 선명한 비유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철갑상어는 외계인들이 칩을 심고 놓아준 인간들일 것이고요. 철갑상어를 풀어준 사람들은 외계인이겠죠. 즉 제가 보기에 글리치가 그리는 세계는 외계인이든 신이든 어떤 전지적 존재가 있다고 전제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한 발 더 밀고 나가 초월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자연스레 그와 대비되는 인간들은 한없는 미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리치는 외계인 혹은 신의 입장에서 인간을 시국이 기르는 고양이 지용과 같은 연약한 존재로 바라보는 영화인 것이죠.
드라마는 자유를 찾아 떠난 철갑상어들이 어디에 도달했는지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 있을까라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글리치를 보면서 인간의 자유라는 거대한 테마를 떠올리게 된 이유는 영화에 묘사되는 공간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리치는 공간을 다루는 영화다. 시리즈는 시작부터 아파트의 빌딩 숲을 보여준 뒤에 지호의 방을 쫙 훑습니다. 게다가 지호는 건축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기도 하고요. 지호와 보라가 사이비 종교의 실마리를 잡기 시작한 것도 시국의 집에서 교회 사람들의 이상한 집회를 본 직후였죠. 그러니까 영화는 반복적으로 공간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글리치의 공간은 항상 답답하고 어두운 인상이 짙어 보이는데요. 사실 지호의 집도 구조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고요. 언제나 빛이 잘 들지 않고 어두침침하게 묘사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빠가 불을 끄고 거실에 잠들어 있는 장면도 많고요. 이러한 영화의 공간에 대한 묘사를 철갑상어 인간의 자유라는 소재와 연결시켜 본다면 저에게 글리치의 공간은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 혹은 사실상 세상이라는 감옥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부자유에 대한 비유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거창하게 말해 철학적 혹은 종교적 혹은 인간 실존적으로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가 볼 수 있는 드라마인 것이죠. 글리치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갑상어니까. 지금까지 글리치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